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배종현, 김지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청정 제주의 맛, 제주 최고의 특산품인 명품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을 조합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새콤달콤하고 입안 가득 향이 퍼지는 이 맛. 설 명절 선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한 분들께 정성 가득 담긴 선물 세트로 보답하세요. 주문 전화는 010-6219-8588. 수익금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아참, 아삭아삭한 제주 무농약 콜라비도 있어요. 따봉!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네,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김용민입니다. 서영석 이사님. 네, 뭐 날이면 날마다 나오시네. 예, 11시에도 나오고. 예. 저는 근데 말이죠. 네. 아침 7시 때도 나오고 12시 때도 나오고 저녁 6시 때도 나오고 6시 반에도 나와요. 예. 1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예.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이렇게 저녁 6시 반대로 옮겨왔습니다. 두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준비도 안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만담으로 끝났지만. 네. 오늘도 방송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또 만담이라고 해서 수준 낮은 만담은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기복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만족도도 높지 않으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됩니다. 기본은. 예. 예. 근데 우리 민주당이나 이 야당을 보면 말이죠. 예.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이 기본이라면 뭐냐면은 고정 지지율, 예. 고정 득표율. 새누리당 항상 최소한 45%는 있잖아요. 45% 밑으로 떨어져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일은 제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결국 영남, 예. 노년층, 예. 부자, 네. 이 삼박자를 갖춘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략 야당은 고정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이 한 30%라고 본다면은 예. 민주당의 마지노선은 한 15% 정도라고 15%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도층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이게 도저히 외연 확대가 어려운.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누리당은 영남, 지역적으로는 영남, 예. 연령층으로는 노년, 예. 그 다음에 소득이라는 면에서 보면 부자의 예. 정당이 연합군이란 말이에요. 예. 그 반대편에 있는 야당의 경우에는 예. 우선 영남의 반대편에 있는 호남, 예. 그다음 좀 진보 계획적인 사람들, 예. 그 다음에 부자 받는 말은 서민들인데 예. 불행하게도 서민이 이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결국은 15%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거의 뭐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큰 연대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예. 이기기가 힘든.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새누리당은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네. 옛날에 한나라당이지. 네. 기본은 그게 이제 기본인 거야. 기본은 먹고 들어가요. 네. 근데 이 야당은 미천이
미천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은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신들을 지지할 30% 외에 네. 한 20%만 더 확보하면은 그냥 그야말로 모든 선거를 다 뭐든지 이길 할 수 수 있는 있죠.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그 20% 극보수는 아니면서 극우는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중도층인데 이 너무 가진 자들이 탐욕을 너무나 심하게 표출한다. 넌더리가 난 이 층들에게 경제민주화 이런 걸로 복지 공약으로 이렇게 유인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51.6%를 받은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뭐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건 일단 빼더라도 단순히 경제민주화나 복지 공약으로 박근혜가 집권했다기보다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공약은 박근혜도 했고 문재인도 했어요. 예. 근데 왜 그럼 박근혜가 먹혔느냐? 예. 박근혜가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공약을 문재인이 당선되면은 네. 못할 거라고 본 거예요. 예. 그러나 박근혜가 되면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박근혜는 배신했죠. 이제 그런데 뭐 그건 그 이후의 문제고 네. 선거에 임하는 중도층은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복지 공약, 이게 경제민주화나 복지가 네. 우리 시대의 화두이고 트렌드라는 것을 이제 인식한 거죠. 예. 자, 그러면 누구를 찍어서 이걸 달성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박근혜를 찍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긴 겁니다. 박정희 시대가 생각도 나고 박정희 때는 뭐 그냥 한마디면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 그 과단성, 절차보다는 결과가 어떻게든 보장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박정희의 향수가 결국에는 이게 박근혜 개인의 캐릭터에 대한 점도 있고 예. 무엇보다도 새누리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이 박근혜라고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갖고 있는 박근혜를 이제 말하자면 데리고 와서 예. 뭔가를 해 나가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네. 뭔가 좀 진보적인 정책은 미국에서도 공화당 정권 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게 뭔가 파워 있는 사실 저기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의 전신이 의료보험 아닙니까? 예. 의료보험도 박정희 때 한 거예요. 72년도에 이우락이가 저기 북한 가가지고 북한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되다 보니까 교육도 무상, 의료도 무상입니다. 우리가 남북 간의 교류를 시작하면은 북한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이런 그 역공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 의료보험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의료보험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박근혜 정권이 그런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뽑아줬는데 완전히 이제 사기당한 거죠. 저는 그래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고정 지지층이 15% 안짝인데 이래가지고 나머지 35%를 끌어오기란 어렵다. 따라서 민주당이 좀 더 우우 클릭을 해야 이런 분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게 이제 오산인 거죠. 그게 바로 그게 오산이란 거죠. 네. 아니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더 우쪽에 갈 테니 우리 좀 봐주세요. 그런다 한들 그분들이 절대 걷어도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오른쪽에는 그야말로 오른쪽 정당인 새누리당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안철수 신당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박근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예. 야권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네. 그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새누리당이나 이 보수 언론들이 말이죠. 이 민주당이 15%가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단히도 애를 씁니다. 아니 이제 야권 연대만 막으면은 예. 새누리당은 무조건 이긴다고 보죠. 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이따가 광고 듣고 와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나 야권 연대가 된다면은 새누리당은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권이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부정선거,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나 복지공약의 파기,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거의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이런 무능. 이런 데 대한 한 일이 있다면은 윤창중이 귀국시킨 거. 네.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뭐 이제 뭐 저기 친일 교과서도 만들고 많이 했죠. 그것도 했구나. 했는데 할 일이만. 근데 여하튼 이제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일은 이제 거의 없었다는 이제 이런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야당이 분열될 때도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야권이 연대만 한다면은 새누리당으로서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예. 그럼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저희 광고 나가는 사이에 달력을 봤는데 네. 3월 1일, 올해 3월 1일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저 친일 정권 아래에서 3.1절. 네. 유한순 아닙니까? 누님. 예, 그렇습니다. 3.1운동. 역사 왜곡 교과서가 판을 치고 뭐 국민들한테 개망신을 당하고 이제 쫓겨났지만 네. 이번엔 국정교과서로 해가지고 교학사 교과서의 그 정신을 모든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정교과서는 예. 그 이른바 자칭 보수 내부에서도 예. 반발이 심합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그 라디오 비평에서 소개를 해줬는데요. 예. 중앙일보의 서울대 교수 그 송호건이가 쓴 칼럼에서도 예. 무슨 시대착오적인 저기 국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느냐라고 그랬고 또 그 저기 청와대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신문 조 무슨 일보 예. 김대중 그 고문이 쓴 칼럼에도 그런 뉘앙스의 이제 글을 봤거든요. 예. 자기들도 예. 국정으로 회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국정이 아니라 이게 교과서 금인정 교과서를 지금까지는 자율에 거의 맡겨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교육부에서 컨트롤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편수팀 같은 걸 갖다 강화시켜 가지고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정이지 뭡니까? 그렇죠. 편집과 수정해서 편수인데 네. 편 웃기는 놈들이야. 우리 친일 정권 아래에서 우리가 좀 민족의 정기도 되살리고 또 세범을 맞아서 원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우리 백마고지님이 계시거든요. 예, 백마고지님. 예, 백마고지. 철원에 5대살 파시는 백마고지님. 우리 백마고지님이 좀 주체가 되셔가지고 우리 저 조합원 이 신춘맞이 3.1절 등반 대회를 한번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우리 저 자녀분들도 또 와야 되니까 너무 높은 산 말고. 아니 뭐 북한산이나 관악산이나 뭐 아니면은 저기 청계산 이런 데 가면 되죠. 예. 청계산이 좋겠네. 청계산이 그 저쪽 그 라인으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노인분들 많이 다니는데요. 그만큼 가파르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또 우리 백마고지님이 철원 쪽이니까 기왕이면 서울 북쪽. 서울 북쪽에 있는 경기 북부. 경기 북부. 예. 그러면은 뭐 도봉산이나 저게 낫겠다. 이 도봉산이나 북한산은 좀 험하니까 수락산이 낫겠다. 수락산. 예. 아니 그거야 이제 백마고지님이 알아서 정하면 되죠. 자, 하여튼 3월 1일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서 이사님이 독립선언문도 좀 낭독하시고. 무슨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까? 아니 아까 교과서 얘기를 하니까 이 뉴욕타임스가 민족 정론지로 등극한 사실 압니까? 한민족 정론지가 됐어요? 뉴욕타임스가? 뉴욕타임스라고 지금 신문에 나 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썼습니다. 13일자에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사설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쓴다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인의
한국인들의 친일 협력에 대한 내용이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다. 아하. 그리고 친일 협력 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내용의 새로운 교과서를 네.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예. 지난 여름부터 박근혜가 밀어붙였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사설을 썼나 봐요. 그래서 오늘 외교부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예. 친일을 축소 기술하라는 그런 외압설은 사실이 아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대부분 분위기가 외교부가 그러는 거 보니까 사실인 것 같다. 틀림없이 사실일 거다. 이제 새누리나 이런 극우들은 뉴욕타임스도 종북으로 몰 것이다. 네. 우리는 뉴욕타임스를 민족 정론으로 본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던데요.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요즘 그래서 그 외신을 읽으려고 네. 언론이 없으니까 외신을 읽으려고 네. 그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내 생각인데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그 라디오도 안착하고 TV도 안착하면은 뉴욕 타임즈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국어판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어떻겠는가? 아 좋죠. 예. 인터넷판으로 하는 거야. 뉴욕 일보 해가지고. 뉴욕 일보. 그러려면은 라디오 팀 사람이라 늘어야 돼. 예. 지금 사람 4명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고가 나가지고 예. 뭐 물론 사랑의 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예. 여기저기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모든 자원과 모든 자금을 TV 뉴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라디오에 뭔가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떨어져서 네. 지금 약간 뭐 좀 잡음이 있긴 있는데요. 네. 자, 이런 것들은 예. 어떻게 매를 쳐야 되느냐? 예. 조합은 배가 운동으로 매를 쳐야 됩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조합은 아닌 분들은 조합에 오늘 가입해 주시고 예. 조합원인 분들은 정전해 주시고 예. 정자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시켜 주십시오. 네. 자, 민족지가 돼버린 뉴욕일보의 이런 보도 내용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고요. 우리나라 언론은 뭐 뉴욕일보가 이렇게 보도한 것조차도 그거는 전혀 보도가 없고 인용도 안 하고 있어요. 외교부가 예. 전혀 사실 무근이다니까 일제히 기사를 내더라고. 그래서 난 뉴욕일보가 그런 사설을 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외교부가 아무 대응을 안 했으면은 몰랐지 모르고 넘어왔어. 몰랐을 텐데. 예, 그래요. 되게 웃기는 게 예. 외교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이다. 음. 라고 얘기한 대목이 정말 참 웃기면서도 예. 서글펐습니다. 현 정부의 적나라한 현실이죠. 예. 자, 그런데 오늘 그 한겨레 이 성한용 칼럼을 읽으시고 멘붕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목이 야권 전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약간 좀 과장이 섞였는데요. 이런 거죠. 2006년 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해 있을 때 네. 그때 5월 30일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형편이 어땠느냐.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것 이외에는 여야의 구도는 비슷했습니다. 네. 그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열이 돼가지고 열린우리당은 소수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지율을 보면은 한나라당이 44.8%고 열린우리당이 23.2%고 민주당이 15.1%. 지금하고 딱 비슷해요. 새누리당이 그 정도 되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을 안철수 신당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고요. 예. 이런 구도에서 그때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그야말로 한나라당이 슈퍼 압승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아주 완패했죠. 광역단체장 내가 기억나죠? 너무나 잘 기억이 됩니다. 근데 서울하고 광주는 좀 기대했었어요. 광주가 아니라 광주. 예. 광주는 경기도 광주고 경기도 광주. 광주가 이제 광주광역시인데 광주광역시인데 예. 그 서울하고 광주 정도만 이기면은 이건 뭐 선방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서울에서도 졌죠. 광주도 졌습니다. 그때 네. 뭐 광역단체장은 무려 12개를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했고요. 12개를 싹쓸이 했다는 얘기는 네. 호남이 세 군데입니다. 예. 광주, 전남, 전북. 그다음에 아마 나머지 하나는 제주도 정도일 거예요. 아마 예. 제주도 무수속이 가져갔던가 했을 겁니다. 예. 나머지는 싹쓸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더 웃기는 거는 서울에 2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나라당이 싹쓸이 했어요. 25대 빵이었습니다. 예. 야, 그때 이제 뭐 또 기초단체장은 더 심했죠. 230개를 뽑았는데 한나라당이 무려 155개를 먹었습니다. 민주당은 20개, 네. 열린우리당 19개. 아, 이거 진짜 그때는 정말 보는 사람이 다 민망했습니다. 그때
광역단체장 중에 열린누리당이 유일하게 하나 먹은 데가 전라북도였어요. 전라북도였습니까? 김완주 도지사. 근데 그래서 이 열린누리당이 사실은 이제 영남당, 한나라당, 호남당, 민주당을 극복하는 전국 정당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북지사만 내서 전북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전국 정당이 아니라 전북 정당이 됐어요. 예. 자, 그때의 구도가 1야 2여 한나라당이 있고 열린누리당과 민주당이 분열돼 있던 그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누리당이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옵니다. 한 40%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이 한 20%대가 나오고 민주당이 10%대 나오는. 예. 그래서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 합치면은 그 새누리당하고 비슷한 이제 이런 구도거든요. 지금 현재 지지율 구도가. 예. 자, 이래서 이대로 가면은 2006년의 재판이 될 수 있다. 예. 라는 것이 이제 한겨레 신문 성한용 기자의 진단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선거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예. 라고 새누리당이나 혹은 조선일보 이런 데서 일제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겠습니까? 선거연대를 하면 자기들이 진다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지금 야권의 세정파, 예. 민주당, 안철수 신당, 그리고 정의당이 있습니다. 예. 이 정의당은 전부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 야권 연대를 안 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야권이 전멸할 수도 있다라는 성한용 기자의 칼럼이 나오게 됐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근데 야권 연대를 서 이사님은 해야 된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연대를 해야 됩니까? 민주당하고 안철수?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무조건 연대를 해야 되고요. 네. 여기에 정의당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통합진보당은요? 통합진보당은 뭐 정당이 이제 좀 뭐 글쎄 통합진보당이 있구만.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통합진보당은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근데 지난번에 그 어딥니까 그 화성갑 거기서도 한 10% 득표를 했어요.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득표력을 보였는데. 그 이제 통합진보당과도 뭐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게 참 진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여겨지는 이렇게 말하자면 내란 음모당.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음모입니까? 쩔어 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지금 현재 야권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뭐 도덕적이나 언론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통합진보당과도 야권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 야권의 입장에서도 통합진보당을 멀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통합진보당 역시 저런 보수 정당들하고 해야 되느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실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통합진보당 일단 제껴놓고 야권 연대는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고요. 아마도 막판에 가면은 부분적인 야권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 사실 당을 만들기로 했으면은 그 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권력을 얻는 거는 전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서울시장 후보 내겠다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자세마저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그런 당위론만을 앞세우기에는 이 국민의 심리가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거죠. 야권의 어떤 그런 계속된 분열, 이로 인해서 커지고 있는 선거 패배 가능성. 이걸 어떻게든 야권이 좀 수습해서 이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또 이제 이 야권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의 중심된 여론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제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리고 이 정권을 뭔가 큰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뭐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모든 걸 다 지금 새누리당이 치고 있는 박근혜 당이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쿠데타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예. 이제 심리적으로는 뭐 그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표로 이제 심판하는 길밖에 없는 건데 예. 그 첫 시험대가 지방선거 아닙니까? 예. 이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좀 단계를 해서 예. 박근혜 정권을 좀 혼을 내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근데 현실은 시궁창이란 말이에요. 네. 아이, 뭐, 서로 찢어져가지고 다 합치면 간신히 새누리당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지지도밖에 없는데, 아이, 뭐, 저기, 뭐, 정의당도 그렇고, 새정추죠? 지금 안철수 신당 이름은 새정치를 위한 뭐 추진회인가 뭐 새정추라고 돼 있어요. 그 의장이 바로 우리 여기도 몇 번 나왔던 윤여준 선생 아닙니까? 예. 새정치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고 야권 연대는 마치 지금 안 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말이에요. 네. 우리 야권 연대 할 겁니다. 이런다면은 이게 뜨려는 당이 가라앉죠. 뭐 지금 차원에선 정말 선거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안 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좀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전략적으로 안철수 신당은 지금 당을 만드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 부분적으로 야권 연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지금 선거 몇 개월 앞두고 아직 당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야권 연대부터 한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건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그 안철수에 대한 일종의 대국민 약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이런 뭐 조선일보라든지 새누리당의 이제 선거 전략 이런 것도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야권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예. 그 운명에 대해서도 역시 거꾸로 우려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래요. 아까 2006년의 경우를 이제 들면서 성한영 기자가 야권이 전멸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뭐 그 분석이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1여, 2여로 붙으면은 보나마나 1여가 그 여가 보통 여입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30%를 먹고 들어가고 뭐 잘하면 45%, 50%는 금방 올라가는 그런 정당인데 그런 정당은 분열 안 돼 있고 그 마지막 분열 요소에 있던 선진당도 결국 합당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수 대연합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근데 야권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뭐 불리한 건 너무나 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2006년의 경우를 들면서 성한영 기자가 야권이 전멸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때하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예. 그때와 다른 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박근혜 정권이 결코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입니다. 사실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마치 안 보이는 듯 하면서도 실제 영향을 받는 요소들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청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 주겠다는 약속을 어김으로써 뭐 대다수의 노인들은 아이고 뭐 박근혜가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게 얘기했겠느냐라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상당수의 노인층들은 봐라 사기당했다 이렇게 해서 민심 위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든 세금을 더 물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이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 500만 600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거든요. 경제민주화를 결국은 파기시킴으로써 그 피해를 입는 서민층 뭐 서민층이 또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계층 아닙니까? 거기서도 또 균열이 일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정통성 문제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반대 여론들 거기에 여러 가지 박근혜 정권의 지난 1년간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여론의 집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의 분열이 야기했던 한나라당의 압승과 같은 그런 분위기는 뭐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일종의 인지도 조사에 불과하다고 뭐 성한영 기자는 지적을 합니다만은 과거 2006년도였다면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뭐 보나마나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는 그런 구도였을 건 뻔할 반짝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권의 단체장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박원순 시장에게 어떤 여권의 후보들을 집어넣어도 제일 잘 나오는 게 김황식 총리였는데 김황식 총리도 박원순 시장에게는 밀리고 그리고 정몽준도 밀리고 다 밀렸다는 건 아닙니까? 뭐 최문순 강원지사도 역시 여권 후보들을 많이 넣어도 거의 밀리는 수준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2006년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죠. 2006년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누가 나왔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오세훈 대 강금실이었죠. 그렇죠. 예. 강금실 바람이 대단히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맹행규가 나올 것 같았죠. 예. 그 홍준표하고 3파전이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강금실 카드를 내놓으니까 여론이 급전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이른바 오세훈법을 만들고 정기 은퇴를 했던 오세훈을 불러와가지고 했더니 강금실이 그 완패하는 이런 구도로 갔죠. 그래서 오세훈이 강금실에게 이기는 그런 선거였죠. 예. 그러다가 이제 오세훈의 등장으로 갑자기 급변하면서 선거 국면이 상당히 열린우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었고, 그래서 강금실 후보가 3박 4일인가요? 잠 한숨 안 자고 서울 전역을 돌면서 이제 유세를 함으로써 감동을 주기 위한 마지막 이벤트를 했었는데 감동은 못 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천에 누가 나왔었죠? 인천에 그 안상수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래요? 예. 그때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분열돼 있었던 상태니까 누가 나온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네요. 예. 네. 그때는 송영길 현 시장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고요. 나왔죠. 예. 경기도는 기억납니다. 그 진대재 열린우리당 후보, 그리고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 이렇게 나왔었죠. 그 박우섭 후보였네요. 인천시장 당시. 근데 그 박우섭이가 지금 인천 남구청장 하고 있을걸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으로? 예. 아니, 박우섭 씨는 내가 잘 알아요. 예. 이 양반의 부친도 진짜 심한 사람인데, 원래 운동부 출신입니다. 박우섭 씨. 예. 그래서 야당의 부대변인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한나라당, 말하자면 조순하고, 이해창이 합당해가지고 한나라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신한국당 플러스 옛날 민주당, 통합민주당이 합쳐가지고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됐거든요. 그때 아마 한나라당으로 갔을 겁니다. 박우섭 씨가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그래요? 예, 박우섭 씨가 아니겠지. 지금 남구청장 하고 있는데. 예, 계속 남구청장에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네, 민주당. 처음에 한나라당이었다가. 지금도 민주당으로 또 새누리당, 남구청장 하고 있어요? 예, 진짜. 인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네. 죄송합니다. 인천 사시는 조합원분들 좀 알려주세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에 열린우리당 후보 누가 나왔는지. 검색해도 안 나와? 예, 검색해도 안 나와요. 찾기 힘드네. 예. 얼마나 후보가 시원치 않았으면 검색해도 안 나오겠어. 지금은 좀 달라요. 박원순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카드가 서울시에 야권에게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인천에도 지금 송영길 시장 잘하잖아. 강원도에서도요. 최문순 시장, 지사. 지난주 일요일에 우리 원주에서 강원도 조합원 모임을 갔는데 최문순 지사가 낙승할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확실히 질 것이다. 한 50에서 60분 정도 모인 것 같은데 한 100분 모였나? 한 분 들었습니다. 한 분. 딱 한 분 손을 들었어요. 질 것이다. 이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나 봅니다. 충남에는 또 안희정 지사가 안희정 지사를 현재까지는 능가할 여권의 카드가 또 없는 없다. 거죠. 예. 그러고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안철수 신당의 후보 내기가 굉장히 난감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하성 교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안철수 신당에서 접촉을 했던 것 같은데 접촉이 아니라 이제 권유를 했겠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워낙 잘 나가니까 나가가지고 잘못하면 창피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안철수 신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시원찮은 후보를 내면 창피만 당해요. 그런 사실 이제 야권이 후보를 낼 때 작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늠름하게 후보를 내는 정당은 진보 정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신당은 기본적으로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후보를 내기가 그렇게 또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야권 연대를 안 한다라고 지금 선언한다고 해서 나중에 야권 연대가 안 되지는 않는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 광역보다는 오히려 기초단체장들이죠. 기초단체장들은 사실은 지금 박근혜 공약대로 하면은 정당 공천 안 해야 되거든요. 예. 기초는 안 하기로 지금 한 공약 아닙니까? 예. 근데 공약 안 하면 또 저기 새누리당이 불리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또 뭐 공약을 안 지킨다 이런저런 이제 말은 많은데 어차피 뭐 새누리당이 자기들 불리한 거 하겠어요? 정당 공천 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기초에서도 야권 연대만 되면은 예. 우리가 아니지. 나는 뭐 보수니까 예. 우리는 새누리당입니다. 예. 우리가 참패할 수도 있어요. 자, 안철수 신당. 근데 만약에 진짜 이번에 무리하게 후보를 내가지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합쳤으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안철수 신당 때문에 졌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것도 앞날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예. 이게 안철수 신당이 참 지금 현재 지지도를 보면 정당 지지도 면에서는 민주당을 앞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막상 현실 정치에 들어가면은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부산에서도 지금 보수 신문들의 여론조사에는 오거돈 씨, 옛날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는 오거돈 씨가 1위로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예. 그 오거돈을 안철수 신당에서 영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오거돈 씨가 거절했어요. 아, 민주당이 있겠다?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제 부산에서는 시장 나가려면은 민주당보다는 안철수 신당이 좋긴 좋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신당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야 이긴다는 거야. 예. 그래서 오거돈 씨 진영에서는 시민 후보, 즉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뭐 이런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역시 안철수 신당이 맞이하고 있는 어려움이 이제 바로 이런 점이다. 네. 그래서 광역 부분에서는 오히려 반강제적인 야권 연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광역만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도의회, 시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도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은 결국은 야권 연대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5.3일 지방선거 인천 네. 열린우리당 후보가 최기선 씨네요. 최기선이었어요 또? 예, 전 인천시장이었고 그분이 자민련 출신인데 뭐 그 최기선 이전에는 통일민주당이었지만 그게 누구야 김영삼의 직속 똘만이었죠. 예. 똘만이 하면 또 최기선 씨 열받을라. 예. 자고도 친했는데. 예. 하여간 그때 인천시장 후보는 최기선 씨였습니다. 예. 떨어졌죠, 근데. 떨어졌죠. 네. 안상수한테. 안상수 뽑아줘가지고 우리 인천 완전히 말아먹었잖아. 안상수가. 2010년까지 아주. 근데 이번에 또 안상수가 나오겠다고 그런다면서. 글쎄 말이에요. 야, 참 진짜 후한무치가 이 대한민국 자칭 보수들의 그 기본 스펙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없으면은 예. 새누리당 못 하나 봐. 인천이 아니라 비천으로 만들어 놓은 비천으로 만들어 놓은 안상수 시장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또 재작년 대선 때 또 새누리당 후보로 이제 경선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건 빚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또 표방을 해가지고 빚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아 진짜 짜증나. 머리 빚는 빚을 없애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하여간 인천은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권연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새누리당이 원하는 게 1여 2야 구도란 말이에요. 예. 새누리당이 원하는 한 야권 연대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새누리당이 저렇게 원하는데 분열한 상태로 선거를 치를 것이냐 예. 이런 선거 막판에 가면은 이런 여론에 예. 안철수 신당이든 민주당이든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아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단일화하면은 지난 대선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의 유리하지 못했던 그런 단일화. 이번에 또 숨어 있는 유리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게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쭉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네. 그 지방선거, 그 다음에 총선,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 아주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번 지방선거는 최소한 그건 못하죠. 그거 못하나요? 또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네. 선거의 여왕,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박 대통령이 손만 잡으면은 막 그 표가 그 분은
새누리당 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마력이 뒤집어 씌운다. 어떤 기자가 그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요. 네. 만지는 족족 그게 다 새누리당 표가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아이, 그렇게 숨꾸라고. 예. 그게. 근데 솔직히 지금 대통령이 네. 선거를 앞두고 뭐 이제 오해가 없게끔 슬쩍 할 수는 있겠지만 드러내놓고 찍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못하게 하는 게 웃기는 건데 하여튼 실정법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네. 숨어 있는 야권의 그 스트롱 포인트, 국정원의 관권 개입 불가능, 그다음에 박근혜 선거 개입 못함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예. 그 후유증을 민주당이든 안철수 신당이든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야권 연대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 연대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참 좋죠. 근데 자기 당이 아니라 상대당 후보로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당 나오려는 사람을 주저앉히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만한 리더십이 김한길 대표에게 있느냐? 후보가 되면은 뭐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 나눠먹기만 하면 됩니다. 자꾸 나눠먹기 갖고 욕을 하는데 이거는 그 새누리당이 야권 연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불과해요. 뭐냐면은 이게 광역은 자동적으로 저는 정리된다고 봅니다. 뭐 경기나 인천에서 뭐 안철수 신당이 원한다면은 그쪽에 하나 주면 돼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단일화 된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기초단체장과 도의원입니다. 도의원, 시의원. 그래서 안철수 신당은 처음부터 연대 염두를 두고 내부적으로는 민주당과 접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후보를 내고 어떤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고 경기도에서는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은 그렇게 해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면요. 거기에 반발해서 나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 난립에 대해서는 야권 연대를 한다는 대의만 충족이 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저는 그 민주당이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당대표가 상대당과 협상을 통해서 그런 조율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상당히 뭐 김한길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여론. 그 여론이 결국은 단일화 압력을 넣게 되고 그리고 또 시민사회 세력들이 가만히 앉아서 좌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곡절을 겪기는 하겠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단일화의 모습을 띄지는 않겠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은 뭐 또 할 수 없죠. 뭐 어떡합니까. 뭐 박근혜의 운이 좋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때 참패를 한다든지 물론 그 열린우리당 패배 같은 그런 아주 굴욕적인 패배를 하진 않겠죠. 기본은 30% 먹고 들어간 정도 영남이 있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영남이 아닌 다른 지역 충청, 호남은 뭐 일단 논외로 두고 수도권, 충청, 강원에서 광역단체에서 밀린다. 이거는 뭐 큰 타격을 입지 않겠어요? 뭐 민주당으로서는 야권으로서는 본전을 사수한다 치더라도 이거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뭡니까? 지난 대선 때 졌어야 할 박근혜가 이긴 것이다라는 오해로부터 또 탈출하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번에 지면은 박근혜 어차피 안 될 사람이었으면 이번에 드러났잖아. 이런 역공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새누리당 안에서는 어떻게든 이번에 이겨서 대선 선거 개입 논란, 부정선거 논란 완전히 가라앉히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새누리당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거 안 됩니다. 선거에 이기면 이기는 대로 야권이 이기면 이기는 대로 안 되는 거고 야권이 지더라도 분열해서 지면은 결국은 둘이 지지도 합산해가지고 박근혜 새누리당을 이겨버리면은 분열한 정당에 대해서 욕이 더 증가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회찬 형님 지난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그때 진보신당 후보로 서울시장 롱런했다가 끝까지 완주했다가 결국에는 한명숙이 떨어뜨리는 바람에 욕 엄청나게 먹었죠. 참 회생하기 참 쉽지 않을 상황까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뭐 근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그 안철수 신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면은 당시 노회찬 진보진당 후보가 얻었던 표보다도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건 빨반짜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만약 박원순이 떨어지면은 그 욕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조선일보 그 13일자 사설을 보니까 진짜 온갖 이간질을 다 하던데. 만약에 박원순이가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강력한 대선 주자가 한 명 생기는 거다. 예. 그래서 안철수가 대선에 도전하려면은 그렇게 해서 큰 박원순하고 또 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초장에 박원순을 깨려면은 서울시장에서 낙선시켜야 된다. 뭐 그런 해괴한 논리를 갖다가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 말을 안 들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조선일보가 그 사설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아세요? 안철수 선거연대 안 한다는 약속을 꼭 지켜라. 선거연대 안 한다는 약속 꼭 지키래.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똥줄 타는구나. 똥줄 타. 황호여가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황호여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안철수 지방선거 때 꼭 독자 후보 내라. 예. 그렇게. 자, 왜 선거연대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알겠죠? 예, 이제 뭐 조선일보하고 분명히 새누리당이 민주당 안철수 신당이 걱정돼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들 유리하려고 그런 말을 했으니. 또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하나 더 소개해 줄게. 예. 경기도 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인간 한 명 있습니다. 네. 원유철이라고 있는데요. 원유철. 예. 원유철이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좀 당당하게 겨뤄봤으면 좋겠다. 야권 연대 없이 안철수 신당은 꼭 독자 후보를 내서 당당하게 겨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또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거 왜 내 못 봤지? 제목, 민주 김한길 대표, 막말 추방만 지켜도 국민이 달리 볼 것. 이런 제목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처럼 막말의 피해를 많이 본 정당도 없다. 누구나 민주당이 유리하다던 2012년 총선에서 김용민 후보의 막말로 큰 타격을 입고 결국 전체 선거를 망쳤다. 그는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을 거론하며 강간이란 단어를 쓰고 자유의 여신상에 미사일을 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렇게 선거를 망치고도 민주당에서는 암살, 귀태, 박근혜 그 X 같은 입에 담기도 민망하거나 섬뜩한 막말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뭐 대선 후보급이구만. 네. 아니 근데 아직도 내 이름을 거론해. 이게 뭐 이게 왜냐? 네. 국민 TV가 무섭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JTBC를 갖다가 조지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TV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뭐 나 지금 정치 그만뒀고 다시 정치할 생각도 없는데 왜 자꾸 내 이름을 거론해? 아니 손석희를 계속 거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JTBC 가가지고 좀 잘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손석희가 또 뭐 어디 나온다 이런 얘기 또 지금도 하는 놈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나무가 커지면은 나무는 아무 뜻이 없는데 바람이 나무가지를 흔듭니다. 우리 큰 나무 김용민 전 후보 함께하는 3월 2일 산행 꼭 참석합시다. 자, 우리 백마고지님이 산을 지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행사를 두루두루 좀 유치하셔서. 저거 하니까 생각난다. 우리 선전 하나 더 하자. 18일 날 우리 조합원 배가 특별 생방송. 그렇습니다. 이건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한번 좀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몇 시부터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저희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그날 3시간 동안 여러분과 만날 텐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조합원들도 연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초대 손님도 한번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동안 진행한 다음에 지금 솔직한 얘기로 조합원 가입이 하루에 최소한 100명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000명 정도는 돼야 이게 우리가 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작년 12월 25일 이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던 조합원이 또 그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생방송을 계기로 또다시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단순히 뭐 미디어 협동조합의 그런 방송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 조합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10만 되면 건들기 쉽지 않습니다. 100만 되면요, 창립 기념식에 박근혜가 축사를 합니다.
눈물을 먹고 올 겁니다. 못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축사를 할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100만까지 한번 찍어봅시다. 그래서 100만 정도가 돼서 월 조합비로 이제 방송사가 운영이 되면 광고 없이도 갈 수 있고, 그렇죠. 뭐 광고한다면 뭐 우리 조합원들 사업을 위한 광고만 하겠죠. 그렇죠. 기업 광고는 완전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울러 그러면서 MBC 같은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럼요. 정말 기성방송의 아성을 무너뜨릴 그런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고, 김용민이도 이제 집에 갈 수도 있고, 잠도 잘 수도 있고, 어제 집 못 들어갔어요. 또 못 들어갔어? 네. 밤 12시까지 프로 만드느라고 아주 그냥 정말, 똥을 싸네. 예. 우리 인력도 좀 늘릴 수도 있고, 조합원이 늘어야만이. 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특별 생방송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생방송이 끝난 다음, 오후 3시, 딱 방송 끝나면은 지하 카페에서 김용민 팬클럽 모임을 제가 고지를 해놨습니다. 우리 팬들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막말 좀 지지하게. 네. 아니. 조선일보 기자들이 틈만 나면 내 이름을 거론하니까. 지금 내 페이스북에 전담 인력이 붙어가지고요. 그래요? 뭐 글만 올리면은 조금이라도 비스무리한 게 올라가면은 바로 기사 쓰는 막말 김용민 하면서 또 막말 그 제목으로 달고 또 잊을까봐 뭐 라이스 장관 얘기하고 자유의 열린상 얘기하고 그러다가 선거에서 졌다. 이 프레임이 아주 그냥 딱 정해져가 있어. 근데 그 프레임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요. 자, 박원순 시장 비롯해서 야권 인사들, 조선일보가 누구의 이익에 지금 충실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보수 언론의 그런 휘둘림 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소신껏 할 일 하시고 정정당당하게 맞붙는다면은 국민이 알 겁니다. 조선일보를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완전 뭐 우파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빼놓고는 조선일보가 상식에 기초한 정론지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신문지가 두꺼워가지고 뭐 볼만한 정보가 있어서 보는 거지 조선일보가 최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뭐 어느 통계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일보가 보수 계층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신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를 무시 못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게 조선일보는 철저하게 진영 논리예요. 정치면은 확실하게 진영 논리입니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안철수 선거 연대 안 한다는 약속을 꼭 지켜라! 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한다면은. 야, 근데 그러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나? 자기들의 속내를. 그렇다면은. 교묘해야 될 건. 선거 연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걔네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무슨, 그러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라는 아직도 현실 권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조선일보에 뭔 기사만 나면은 발발발발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는 한. 민주당이 많이 있죠.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자, 서 이사님. 뭐 그렇다면 야권 연대만이 답이다라는 얘기인데,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의원이 나설 때가 된 거 아니냐. 야권 연대하는데 문재인 의원이 나서면은 될 일도 안 된다. 될 일도 안 됩니다. 아무래도 또 친노는 하면서 온갖 라를 다 할 건데 사실 야권 연대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김한길 대표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가장 모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도 이런저런 요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지금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후원무치하고 상식이라고는 그때까지만 것도 없는 이런 정당을 맞이해서 입지가 매우 이제 곤란한 그런 측면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많이 하려면은 연대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하는 것들 보면요. 북한 인권법 운운하고 하는 거 보면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누가 북한 인권법 만든다고 북한 인권이 개선됩니까?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북한의 화해 협력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자칭 보수 진영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덫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북한 인권을 거론하기 시작하면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쏙이 뒤집어지더라도 얘기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앞서서 그 조상훈의 뉴스피드 시간에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통일 좋잖아요. 그 반대할 사람도 없고 통일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될 일도 아니지만 남한 정부가 대놓고 무슨 뜻이건 좋은 취지건 뭐 정말 무슨 어떤 그 정치적 의도가 있건 간에 통일 이야기를 하는 순간 통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요즘 뭐 통일되면 대박이다 그거 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쓰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그 통일을 언급하는 것, 특히 남한 정부가 통일을 언급하면은 남한 정부 중심으로 통일을 하려는가 보다 이런 인식을 북한에게 줄 수 있고 또 남한 배후에 미국이 있으니 미국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만들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중국이 또 이를 경계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란 말은 말 꺼내는 것조차도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남북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 당연히 북한 주민의 인권은 홀대돼야 한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남북 간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보수가 만들어낸 덫이 바로 북한 인권이거든요. 그게 가장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북한 인권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걸 야권 대표가 꺼낸다는 것은 그 덫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순간 북한과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그 주체가 지금 북한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을 때려잡자 김일성 때려잡자 북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공식적으로 거론할 거에 있고 비공식적으로 거론할 게 있는 거거든요. 나 참 그런 것들 보면은 김한길은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세 인식이 완전히 잘못됐다. 그 양반이 새누리당 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건 너무 좀 심한 얘기지. 왜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려? 갑자기 음악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음악 좋은 건데 빰빰빰 하는 거. 이거 우리 시그널 아니에요. 에릭 쿤젤의 그 에릭 쿤젤이 이제 만든 음악입니다. 엘가의 위풍당당. 위풍당당. 이거 잠시 후에 다시 끝날 때 하고요. 잠깐 좀 파일을 빼놓으려고 했는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이 북한의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은 세습이 나지 마. 3대 세습, 4대 세습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욕을 해. 그렇지. 북한을 욕을 우리 또 조선 동아 아닙니까? 동아는 4대 세습이에요, 벌써. 이게 좀 부끄러운 줄 좀 알아야 됩니다. 아니, 김일성의 보첩보 전투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갖다 바친 신문이 어딥니까? 동아일보 아닙니까? 참나. 그러니까, 내 얘기, 나는 그걸 꼭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때 언론사 대표들이 북한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외교적인 거거든. 자, 그렇게 자기들은 하면서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씹는 짓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국민 카페가 1월 16일 목요일에 임시 오픈하는데요.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TV 스튜디오가 지금 구축해서 공사 중인데요. 글쎄 또 우리 TV 개국팀의 교육이 그 공간에서 있어서 임시 오픈이니까요.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많이 또 들러주시면 하여튼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능해요. 왜냐? 토요일은 교육 안 하거든. 그렇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서 이사님.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기 전에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낮 12시부터 3시까지 국민TV 라디오 열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